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주시고 또 이렇게 YMC 세칙위원회를 모여서 은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수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앉아서 합시다. YMC에서 국정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 YMC 국정문. 한국 기독교 중에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따라 함께 되고 역사적 책임과 생명에 대한 감사를 주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신을 위하여 민중의 약자함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생활상을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생각이 그거 뭐예요? 네, 세칙개정위원회가 올해 활동하면서 4월, 5월달 저희 프로그램 세칙 그리고 민주화에 관련된 세칙 그리고 여러 가지 세칙들이 지난번에 진행이 됐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단순히 정리하지 말고 이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자 해가지고 보완해서 서면 승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에 따라서 군산 YMCA 이사회 세칙에 대해서 지난 19년 2월 26일 날 개정되고 그대로 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꿔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어서 현장과 저희 규정에 맞춰서 오늘 이사회 운영 세칙에 대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없으면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알아주는 거 보면 군산 YMCA 이사의 운영 세칙이라고 하고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꼭 하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관이 있으면 정관 밑에가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가 규정이 있고 규정 밑에가 세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세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규정이라고 또 써져 있기 때문에 통일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한 건데 우리 지금 그 전에 있는 것은 규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작업을 수정하고 할 거예요. 제목은 세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은 분모가 그러면 지금 군산 기독교 청년의 현장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정관 인정만 하고. 아니 정관 말고 그다음에 규정 및 세칙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 다른 것을 이사회만 관련된 게 이사회 이건 그건 아닌데 제가 말한 주제는 네 맞습니다. 그게 말고 이거는 이거 별도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회 여기 규정이 있거든요. YMCA 현장에도 이사에 관련된 것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규정 및 세칙해가지고 여기에도 운영 규정 해가지고 실행이사회 명예회사회 위원회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있어요. 중복돼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금 여기 책자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중복된 게 많아요. 이번에 지금 택시 대회에서 총장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동일화시키고 합치고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셨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세 개 다 있어요. 그렇죠. 혼자. 왜냐면 나는 제가 두 개는 오늘 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하고 그다음에 YMCA 규정 및 세칙에서 운영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사회 운영 세칙에는 또 있어요. 물론 여기 안 들어있는 것도 있을
중복되니 하려면 이 세 개를 놓고 하든 아니면 헌장은 건들지 말고 운영 규정하고 위원회 세칙을 하든 헌장 안에 이사회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것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저 통합한다면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총장님 뭐 얘기한 거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게 충돌 부분이 있어서 헌장과 정관을 따로 놓고 운영하다. 이 정관에 의한 이 법인은 운영이 돼야 그 이사회는 법인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게 헌장은 또 우리가 떼버릴 수가 없는 것이 연맹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연맹의 헌장도 우리가 기준에 써야 하는데 이 정관과 이 연맹에서 주는 헌장의 충돌 부분은 이사회 때 총장이 내놓으면 합의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쓰자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 운영 세칙이라든지 그 상황들을 어쨌든 그 절차에 거쳐서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정관이라든지 헌장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충돌이 됐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높은데 그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사회의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때도 이게 저기 그 한년전인가 이게 할 때 그때 그 진동 관장이고 지금 우리 종 관장하고 이훈 관장이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할 거다. 역할도 달랐었어요. 이게 아니 그때 이거 지금 만든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새로 만든 것이 그 비원장도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면 네. 사장님 규정은 안 되고 세칙 운영 세칙 왜냐면 앞에 규정도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으로 하면 규정이 세 개가 돼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건지가 애매해지니 이거는 그냥 운영 세칙 왜냐면 총회 의결을 상관없을 테니까 세칙으로 하시면 관련된 것이 저희 이 지금 우리가 정관 이게 지금 뽑아준 것은 이 지금 헌장에 나와 있는 세칙을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그죠? 아, 지금 그 제가 헌장하고 정관을 지금 이게 두 개를 이 이사회 것만 뽑아봤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묘하게 다 비껴나갔는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법인 정관은 사당법인 정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승인받은 법적으로 유순위가 예고요. 헌장은 YMCA 헌장이에요. YMCA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연맹하고 관계하는 거. 그리고 이 운영 세칙은 지금 우리 최근석 의원님이 갖고 계신 내용을 제가 다시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내용은 제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낸 내용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보낸 거죠? 네. 아, 그거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목포 YMCA 거 저희가 전용에서 쓰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칭을 싹 바꿨다니까요. 바꿔서 제가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19년도, 11년도에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이걸 지금 운영위원회 세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헌장에 있는 이사회 세칙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래 이 도식에 있고 오늘 이걸 다루자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정관, 이게 우리 법인 정관이에요. 이게 법인 정관과 연맹의 헌장의 충돌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건데 저는 헌장이나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이렇게 못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 세칙을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하위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관에는 이 세칙이 없어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성사님은
그 헌장에 의한 규정, 규칙, 세칙은 있어도 이 지금 법인 형관에 대한 규정이나 세칙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에 의한 정관에 의한 운영을 이사회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어쨌든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세칙을 만드는데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세칙이 협폭타기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충돌해 보면은 이게 우리 법 사항인데 이것은 그보다도 더 폭넓게 해놔가지고서 이것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면들이 된수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정관이 무슨이하고 정관 하위법이라니까. 예. 이 정관이 이렇게 된 것을 세부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아니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하고 헌장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저도 방금 예. 교묘하게 다 비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없는 이 운영 규정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으로 할 거냐 세칙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정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정관 다음에 규칙이거든요. 규칙 다음에 규정이고 규정 다음에가 세칙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칙으로 세칙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세칙은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세칙. 그러면 이 전부 규정을 전부 세칙으로 고치합니다. 지금 전부 규정으로 그럼 지금 나와 내일 있는 세칙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제목만 적으면 되고요. 안 위에 세칙이라고 하고 네. 그 밑에서부터는 그냥 규정이라고 써서. 그래서 상관없고요. 일치 안 해도 알겠습니다. 아 규정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네. 제목이 세칙이. 뭘 규정한다 이런 뜻이 법적 규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운영 세칙으로 하고요. 제목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목적. 이 규정은 분산 YMC의 헌장.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헌장은 정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예, 사장에 있는 5장 확인해보니까 이사회 이사회는 근무를 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이게 해보면 되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 규정 사항을 아니면 의자가 똑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의자가 똑같다고 했어요. 문맥을 규정 사항이라고 하면 안 돼. 규정 사항을 필요한 규정 사항을 이게 부드러운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 자, 2죠. 참고로 말씀 빨간색은 삭제고 파란색은 추가입니다.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명문자를 빼라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그 다음에 그 2조도 헌장을 정관으로 봅시다. 전부 정관으로 고치합니다. 이거는 지금 정관에 의한 이사의 회칙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예. 오늘 정관에 네.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에 의한다, 이거 따른다, 이것은 뭐. 이게 지금 이게지 운영세칙이 이렇게 하면 아니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거를 내릴 거는 규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규칙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가 결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규정 세칙은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어요. 규정이 돼야 그 산하기관에서 혹시 충돌 있을 때 규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규정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목을 나는 그 규정으로 해야 규정으로, 하는데 네, 규정 세칙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규정으로 하죠. 규정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수정 안 해. 자, 그 다음에 3조는 그냥 통과형 이사회 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을 이게 좀 잘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성. 읽어드릴까요? 이사는 총회권자, 평생원, 총회원을 이게 넣자는 거고, 와인 목적과 활동에 참여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와 자로 회의 참석과 회비나 등은 본회의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하는 자를
이사 구성은 선출이사와 당연이사, 당연이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당연이사가. 그다음에 30명은 60명 이내로 고치자는 거고, 선출이사는 총회와 오선에 선출된 이사로 그렇게 넣자는 거고, 여기서 지금 4조 해놓고 이 동그라미 1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그라미가 먼저 들어가면 원래는 4조가 지금 4조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양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양가 1번 양가로가 아니고 원가로, 한가로, 그 다음에가 양가로,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기억리는 안 써요. 기억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반가로, 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해놓고, 자 이사는 초입권자 이 부분 한번 총유권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길래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현장에서 딴 거고, 이 정관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그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한번. 이사의 구성은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법인이사나 선출이사가 구분한다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이 법인이사, 선출이사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평생은 총회도 들어가고 뭐 당연지이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자, 내가 그 이사의 정관 구성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법인이사나 선출이사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매년 사회이사 정기이사회와 필요한 때 개최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 이건 뭐 필요 없고, 이 구성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헌장이거든요. 요 부분이. 근데 저는 이 정관 이사회 중에서 이걸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금 네. 선출이사, 당연직이사, 명예이사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추천이사는 또 어떤 분들을 추천이사라고 부릅니까? 추천이사가 선출된 이사는 우리가 이제 선출해가지고 회사의 공청회에 걸쳐가지고 하는 선출이사라고, 당연직 이사는 군사에 있는 와이드네 클럽 회장님들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 대학 그쪽 동아리 그건 당연직이사. 당연직이사하고 명예이사님은 우리 그대로 은퇴하시고. 명예이사 은퇴하시고 그럼 추천이사는 추천이사는 이번에 그 교회나 단체에서 저희가 그 이사회를 내긴 하는데 출석을 못 하시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대신 추천을 해주시면 그 중에 한 표로 저희가 추천을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이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 포함 교회들이 나는 출석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목사님은 이사님이시고 참여 시기가 먼 상황들에서는 그 교회에서 추천해서 한 분 오면 추천이사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면 목사님을 지금 빼고 거기 교회에서 추천한 분이 이사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지금 아니 이 추천이사나 명예이사나 지금 선출이사는 원래 있었던 지금 이 구성원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연직 이사를 넣자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이게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러고 나서 이게 뺄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당연직은 들어있어요. 네. 저희가 헌장이 돼 있어요. YG면 성인 클럽, 청년 클럽, 대학생 클럽 해가지고 이게 당연직 이사. 예. 당연직 이사도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연직 이사님들 저도 이게 명예이사는 이사회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다 했잖아요. 저는 당연직 이사도 이 이사회 정원에 포함이 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직까지.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사회에 포함된 이사님들은 저도 회비를 내시잖아요. 당연직 이사님들은 회비를 안 내셔요. 근데 어쩌다 한번 저 같은 사람이 당연직 이사를 들어오면 회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근데 거의 안 돼요. 네.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니까 이분들은 우리 이사회 정용에 이 60명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안 시켜야 하나 이것도 한번 여기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행지사 구성원 중에 그러니까 청년 대표나 청소년 대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이나 청년 대표들이 의결권이 없어져요. 뭐 여러 상황에서 아니 의사권을 수반이 없잖아요. 선출권이 없죠. 그러니까 그날 그 현장에 와가지고 안건 시민을 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거잖아요. 투표권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당행지 기사를 아니 이거 지금 이해를 하시려고 넘어갑시다. 이 사회에 대한 운영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총회권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서 이사는 그는 이사는 총회권자로 YM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한 직국을 판매하는 자로 회의 참석과 회의 납부 등 이사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금 이게 이사가 총회 권리를 지금 얘기해 주면서 그 밑에 지금 항으로 지금 이걸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는 이런 이사 이런 이사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이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많이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60명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아니 없겠지만 생겼는데 아니 60명이 정원이 다 찼는데 이사에 정원이 다 찼는데 진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그러면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연히 기사는 한번 여기 가면 진짜 이 60명의 늘 건가 안 건가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지금 내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항을 지금 프로그램한 1항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의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 하는데 이 구성에 평생회원하고 총회원으로 이 지금 단을 넣자고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밑에 걸 들어가. 당연히 넣어야죠. 아니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안 넣어야만 위를 정리를 해버리면 밑에 당행지기원 추천했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돈을 안 내고 총회원도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사로 임명 받으면 이사가 되면 순간 총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꼭 굳이 이걸 부정회원이나 몇 총회원을 넣어야 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 이사인데. 맞는 말씀.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넣자고 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 아니 왜냐면 그 의무사항 같은 것을 넣으려고 보니 아니 그건 따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구성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거 빼야 할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럼 평생원 총회원 이거는 삭제. 예. 총회권자도 빼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총회권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총회권자를 해제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사가 밑에가 정리가 되죠. 아니요, 이사는 이게 총회권자라는 것은 YMC 지금 총회원 때 총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는 단연직으로 총회원이 되는 것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구성의 부분에서 이사가 총회원 구성이 당연히 돼야지. 그것을 지금 이게 딱 못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항, 2항, 3항이 나가는 건데 1항에서 이제 당연히 이사라는 부분이 들어온 지금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왜 넣는가 설명을 해줘야 이걸 대응할 거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이걸 삭제한다든가 이런 안은 여기서 개입하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의안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것이 원안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뒷면에 보시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행직으로 추천이사가 하나가 붙어서 추천이사 안에 당행직 리스트를 쭉 넣었어요. 추천이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당행직이라는 용어를 빼도 돼요. 만약에 뒤처럼 이렇게 큰 항목으로 정리가 될 거면.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지금 파란색으로 온 것을 지금 사무국에서 그러거든요. 예. 사무국에서 사무총장이 생각해서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추가된 자, 그래서는 일반 이사님들이 봤을 때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 의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사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들을 해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사람들로 모습으로 이렇게 회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만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것도 고치고 싶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원회조차도 이 파란도에 관련된 사람들만 지금 관심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미리 줬잖아요. 뺄 거하고 지금 삭제할 것을 그러면 넣을 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네, 대체 그렇죠. 위원회가 됐으니 우리가 이걸 부여받았으니 이걸 다루면서 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수정해가는 거예요. 이 안을 가지고 이사에다 내놓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래. 신문에서 올라온 것 상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하신다는 건데 아니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죠.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아니 해가지고 이건 아니 아니 이 안이 올라온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장님이든 여기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실무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지금 여기서 걸쳐서 이사에 올리는 거잖아요. 꼭 실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문하고 이사장님하고 전에 상의해야 돼. 올라가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사하고 이사장님 상의해야 돼. 예,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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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상중에 말씀하셨고 신문에서 올리는 거 아니고 신문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올리는 아니 다 하셨습니다. 네. 미리 당연히 기사 그 일한 삭제할까요? 예,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36명으로 돼 60명 이내로 하는 부분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정관에 숫자가 6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그 헌장에 5장 16조에 당연히 이사를 포함해서 60명이다, 60명 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정관에는 뭐 이런 숫자는 없어요. 정관에는 없으니까. 예, 이게 헌장에 빼도 되고 이게 맞으면 네. 이거는 60명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 때문에 그때 60명으로 주겠거든요. 36명을 60명으로 네. 수정.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돼서 이제 네. 저희가 수정을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여기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령관 수탁 받은 상황들에서 어쨌든 그 많은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것을 아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60명이라는 수치는 없는 거거든요. 거의 보면은 한 12명, 많으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게 60명이라는 것들로 지금 계속 유지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 회비거든요. 평생 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재정적인 것 때문에 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것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로 해서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좀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지금 왜 물어봤냐면 저는 이 명수를 기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이거는 우리 헌장에 지금 36명으로 돼 있어요.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고쳤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관 수탁받은데 이거 네. 고쳐갖고 늘리자고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지금 60명 늘린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헌장에서 고친 거고 우리 정관 우리 법이 만들 때는 그 이사에 점수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이걸 뭐로 넣냐? 나는 뭐 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나 우리는 정관에 의한 이사회 구성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러면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회가 40명 소집해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 이 명수로 하면 우리가 자가닥자에 빠지는 일을 하니까 나는 그때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넣어 있어. 이렇게 하면 선거하는 데에도 상당히 좀 그래도 뭐 가반수가 모였냐 안 모였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사 점수하면은 저기 명단에 있는 그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뭐 여기다 60명이라고 딱 적으면 60명은 31명이 그럼 가반수인데 30명 여기 왔냐? 이 우리가 족쇄를 자꾸 만드는 거 이게 숫자를 보게. 정관의 기준에 의하면 숫자는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선출 이사와 추천 이사, 명예 이사로 구성하고 명예 이사는 이사회 정원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간단하게 해야지. 그럼 숫자는 삭제하는 걸로요? 예. 36명 이건 다 삭제된다. 예. 자, 선출 이사는 총회와 오선에 선출된 이사로 선생님이 100만 원을 납부하며 이사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 시 의결권을 갖는다. 같이 묘 묘네 같이 네. 이 보선은 불가한 거예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평생회비가 지금 90년도 초 같은 경우는 그때 50만 원이나 됐었고 그 이후에 100만 원 된 이상이 그때 되고 90년도 날정되게 되고 그 뒤에까지 지금 24년인데 지금 100만 원이거든요. 이 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평생회원이라는 그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 그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해오면 언제까지 그것도 지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 의견을 우리는 내놓은 안을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이사에다 내놓은 안을. 저는 울리면 좋죠. 저는 올리면 적극적으로 벌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정한 시점에서부터 평생형 후비가 정해질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부터 해서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금액을 딱 적어놓지 말고 소정의 금액을 뭐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지금 그때 100만 원으로 숫자를 적어놓은 게 100만 원 내면 되는 줄 알고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낼 수도 있고 200만 원 낼 수도 있고 50만 원 낼 수도 있는 건데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것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지 여기가 써졌으니까 이걸 법화시켜버린 거잖아. 많이 규정화시키려고 그냥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이라는 시험 시행됐을 때 그때 100만 원 적은 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 그 부담이 아까 정도로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 될 때 저도 사오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값어치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은 조금 들어오는 사람을 가져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사들이 비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생성해서 올리면 그런 사람은 이미 좀 좁아지니까 냉면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없인다든가 또는 어차피 우리 관례가 100만 원씩 들어왔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런 정도로 의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만 원 더 이상을 내고 싶은 사람은 낼 수 있는 한 아니 여기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쓰지 말고 네. 그 금액을 저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안 끊으면 그냥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금액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그냥 100만 원 유지하는 걸로 정해. 숫자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야지. 네, 네. 100만 원만 배우면 100만 원만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저거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야, 이거는 안으로 내놓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만약 잘 보셔야 돼요. 이사가 돈으로 이게 참 임원 선출하는 선거는 이게 넣는다는 거죠. 우리 상위는 안 맞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금 1년의 추승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란 글씨로 써진 거. 1년 이내 출석이 없는 이사는 선거와 비선거 이사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선출 이사 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교회나 단체에서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출전 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아까 그 선출 이사에 대한 출전 이사에 대한 얘기죠. 이게. 네. 지금 이게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사님도 이렇게 정해진 네. 사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게 어떤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최영선 목사님처럼 참석하시고 하는 비율들이 지금 많지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대신해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예. 두 개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이건 삭제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임기가 없어. 이사 임기가 없는데 1년이라고 그것을 이사회가 제한을 해. 평생 회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1년 동안 안 했으니까 제한한다. 3년이면 3년이 동안에 안 오거나 뭐 이런 게 말이 되는데 임기 자체가 없는데 1년을 어떤 근거로 1년을 하겠다는 그 논리가 부족하다. 오히려 등재 이사 같으면 등기 이사니까 회의를 잘 와야죠. 근데 나머지 이사님들은 등기 이사도 아니지. 그리고 임기에 관한 규정도 없지. 임기 있잖아요. 임기 뭐지? 3년이라고 지금 3년 있어요. 3년 다시 재신임 받고 그럼 3년이야, 3년. 그럼 3년도 있어야 근데 저는 다른 데에서 첫 번째는 삭제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사님들 중에서 내가 아시는 분들만 전문 이사님들이 직장 이쪽이 없어요. 전주, 서울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당분간은 저한테 참석을 할 수 없다겠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회비는 착실이 되고 뭐 있을 때마다 수원해주고 하시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결제권이 없는 걸 알게 되면 그분들은 좀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 의견에 지금 이 파란 도시는 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성 요건에 이것이 필요치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 요건에 아니, 구성은 구성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성이랑 넣어서 상관이 없고 네, 제한을 갖고 네. 이렇게 두면 네. 이게 마다면 이게 발목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선거는 꼭 따로 선거에서 나와야지 선거를 여기 구성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구성에서 빼자는 얘기.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삭제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이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자꾸 넣으면 우리 여기에 아니 이게 총장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내 놓고 이것을 여기 풀어가려고 상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이제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이제 하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의 역사적 배경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은 여기 안 넣는 게 좋아요. 안 넣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는 안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 나는 두 가지 이게 왜 이걸 구성 요건을 이게 두개 빼겠습니다. 이상하세요? 예. 니은번 갑시다. 이 선출권을 빼고 될 수 없으나 이렇게 지금 고치자는 겁니다. 니은번. 네.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고 회의식 이럴 거는 갖는다. 네. 임원이 될 수 없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나를 빼고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지 당연히. 그다음에 디귿 정년은 70세로 하고 정년 만년 이상 명예가 추대한다. 이게 할고 이 월자를 빼자는 거지. 회비를 할까요? 이사 의정. 네? 이사의 정년은 이사회가 안 나네. 이사의 정년은 이게 지금 오타든지 지금 오타. 이사님도 당연히 너 말. 근무하고 모두 보는 사람들은 정년이라는 이게 퇴직하고 모두 보는 정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임원이 사람들이 이 정년이라는 단어가 없는가? 우리는 정년으로 쓰거든요. 아니 그래요? 이사의 임기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임주가 하게 되면 그렇죠. 명의가 그러면
6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원 임기 중에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 임원 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사의 활동을 원하는 이사는 만 70세만 된다. 이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면 네. 임원을 뽑을 때 거기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임원이 이렇게 넘는 것들을 알고서 뽑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아니요, 말씀이고요. 잠깐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듣지만 지금 어떤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끝나면 또 이사장님 임기 끝나면 임원이잖아요. 뭐 직진 이사장이 또 해외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년됐다고 아예 그 직전 이사장님 아예 그분도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님 지금 이렇게 직진 이사장님 임원이 그 직전 이사장도 임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끝나도 또 2년 동안 임원을 하셔요. 이게 우리 헌장에 의한 겁니다. 이게 헌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야 되는데 그래서 만 71세 되는 거야. 73. 그런 분들이 이사장을 그래서 시키잖아요. 아니 앞으로는 자 우리가 이걸 받고 나면 이제 완전 헌장이 묶여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헌장 부분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큰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물어보고 이게 끝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헌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전통 지켜왔는데 이거를 지금 세 층에다 넣어보자. 저는 이거 안 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냥 70세, 69세에서 70세로 넘어갈 때도 이게 엄청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나는 이런 법은 고치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이대로 그냥 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뭐 활동기간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쿨하게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못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냥 스무하게 넘어가면 되고 본인이 나는 이사회까지만 하고 나 정년됐으니까 나 직전 이사 그 임원 이사로 활동을 안 하겠다. 그냥 안건으로만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지. 이걸 막 명문화시키면은 경직돼가지고 회의가 무난해지지 않아요. 최고 이사장 같은 그런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예가 있어서 저도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명문화시키려고 하는데 명문화시키면서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야 이게 내가 왜 우리 여기 부산 아이는 70세였고 단임제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서로 올라가서 경선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싶어 쉽게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2번씩, 3번씩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이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본받지 말고 우리 부산 여기 인적 자원이 넘치는데 뭐를 그렇게 앞으로 넘치게끔 해야지. 그래야 이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도 와이를 대충 보니까 70세 정년이 별로 없어요. 거의 80세 되시면 오시고 이사장을 한 번 하시는 분이 2번 나오고 현실까지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아까 취유 이사장님만 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충분하고 많이 제대로 거의 말자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런 사례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어쨌든 이제 임기 상황들도 이제 연임을 하지 않고서 한 것도 이주민 이사님께서 그것을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그 전에 윤희종 이사장님까지도 어쨌든 하고서 또 이사님 중에 또 총무 이사가 해가지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잡고 있었고 그 전에 또 안상용 이사님이 오랫동안 아주 그분이 또 다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서 이주민 이사님이 YGN의 모습 상황들처럼 이것은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왔었던 이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사회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꼭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대전광시가
시대가 너무 상황에서 그냥 손 떨리는 사람까지도 그냥 부담받으러 그냥 그 모든 사람들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에 맞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그 규정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건 빼고 그러면 그 아까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임원회든 이사회든 거기서 정리하는 거고. 네. 그게 안 되죠. 이게 난 명문화 시키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니 그 누가 또 이것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안 나가고 있다고 나가는 것 같아. 굉장히 그리고 저기 그 연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달았으니까 다니면서 내가 이사에 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게 갖고 이런데 내놓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본인이 사의 의사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이렇게만 딱 써줘야 돼요. 죄송한데 하나 제가 알기로 지금 명예이사 추대하는 지금 이사장님을 안고 그냥 이사로 정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이사 제도가 없어요. 그거는 명예이사로 해서 그 사람들 모이게 하고 안 모이게 하고 그런 잘 모르는데 명예 이사장님만 나와서 명예이사로 명예이사로 나와서는 명예이사가 안 된다. 이거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으면 생각합니다. 지금 명예이사님 말씀은 다 이사장님이잖아요, 거기요. 아니 그 명예이사로 나오신 분은 아예 그냥 남남이 돼버리고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던 사람들인데 그런 분이 지금 내가 알기로 많이 이렇게 하셨다가 이사로 가시는 거예요. 이사장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여기가 완전 편한 분이 조금 볼 때가 있다고 여기 그건 내용이 다 제가 명예회사 그 부분 따로 72 사람들이 되는 명예사람을 간 사람들인데 지금 진경 이사장님들만 모이는 사람들의 낄 수 없는 그 부분이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세칙으로 만들려면 명예이사는 하는 부분이 조항이 들어가서 명예이사들의 모임을 그 구성원들을 누가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권으로서의 뭐 여기 뭐 참석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 사실 명예이사라고 하는 증경이사들도 모이면 그냥 친교로 모여서 우리가 그 친목 모임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의사를 반영한다거나 그분들이 어떤 것이는 없잖아요. 우리 이사회. 그리고 와서 이사회 참석도 안 하고 언권도 없잖아요. 안 줬잖아. 안 오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들 모임에 난지회라는 이사장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람들도 거기서 다 주시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난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군사는 아직까지 그런 네. 것이 없고 저기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분위기상. 어쨌든 2번 통과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아까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서명란이라는 걸 빼고 이 문자하고 SNS 이것을 넣자는 거잖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구속부도 사익부도 쳐줘요. 그러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보자 할 때는 본인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사임서 이건 맞아요. 사임서 또는 뭐라고 해야 돼? 구두 사임서 또는 구두. 네. 근데 이제 임기 전이면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임기 말고면 그냥 구두. 네. 뒤에 행정 근데 사람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이사가 아니잖아요. 네. 등기이사가 아니고 그냥 구두로 끝나요. 구두. 네. 네. 구두로 세임서.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일본에 사단법인 등재 이사는 이사장이 지금 6명이 있어요. 7명. 아니 그 사람들이 사임하려면 사임사가 있어야 되고 등기 이사는 네, 등기 이사는 일반 이사는 그냥 사무소하고 여기 문자나 SMS 이렇게 빼고 그냥 구조도 구두로 공지 사무처에 그다음에 그러면 밑에다 벗어날 수 있다고 단서 조항 넣어줘야 해요. 네, 여기는 만약 등기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하는 게 부분이 명시화돼야지. 그것만 넣고 밑에 그 이사의 구성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빼고 이거는 그냥 없어도 어차피 회의위원회 한식 잘하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막 써놨는 데니까 어쨌든 3번이요. 3번은 그 결석했을 경우에 제명할 수 있는 근거인데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않는 부분하고 연이에 4회 이상 이사회 교체인데 이사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사회인지 아니면은 정책 이사회만 4번 빠지면 제명인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 만약에 여기서 결정 안 해주시면 뭐 그냥 일반 그 횟수로 4개월 이후면 빠지는 거예요. 이사회가 얼마나 원래 보통 이사는 1년에 4번가 5만 원. 그래서 많이 줄인 거예요. 야, 지금 사실 이게 제가 그 이사로 활동을 나죠. 매달 하고 임시 이사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면서 나는 정기 이사에는 4번만 했다. 그러니까 정기 이사로 나는 이게 정기 이사회로 매달 정기사회하고 이사회는 2시간 아 그래갖고 저녁밥을 말이요 저기 소주만 뭐안 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기 이사회로 이건 명시 죄송한데 지금 이 지나는 거 궁금해서 2번도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그냥 삭제를 하겠어요. 그리고 선거 부분은 제명인데 제명 이사회 결이 있으면 결의에서 네. 5번 하는 거죠. 네, 5번 선거. 선거는 이제 빨간색은 삭제된 내용이고요. 파란색은 추가되는 내용인데 문자나 SNS 투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 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는 지금 안 돼. 우리는 지금은 안 돼. 왜냐면 이걸 이게 총장님은 좋을 수 있으나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아니 뭔 일이 생기면 총장님이 그거를 누가 열람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열람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금 다 삭제했으면 그냥 삭제를 그다음에 게시하고 이 공고장 안 넣어도 상관없네. 총회원에게 우송된다. 그것을 전달한다. 그렇게 지금 빨간 글씨는 삭제하고 그 전달한다라만 넣는 것으로 하고 그 투표지 선거 이거는 삭제.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요즘은 직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 수세 여부는 그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금 이거는 과하지 않나. 제 내부 기준은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어디 회사 다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쓸 가서 본인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작성하고. 네. 나는 그건 이건 써야 한다고 생각해. 직업은 이게 만약 수세요도 쓰고 싶으면 쓰고. 이게 나는 높게 이게 뭐 강제 조항은 없죠. 그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여기 뭐라고 써있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입할 수 있다고 지금. 기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대로 살려주고 할 수 있다. 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장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그 이사장이 꼭 그
의장이 된다고 일단 않거든요. 유보시가 있으네. 유보시가 있다든가 뭐 이럴 수도 이게 의장이라고 보거나 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회장 이렇게 개표의 선거인가요? 이거는 회장으로 돼 있는데 의장이고 의장으로 원래는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의장이거든요. 회장은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의장이 의장으로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서 또 진행을 하고 이제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보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이 근데 선관위원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지의상의 그 파란색 있는 그 삭제입니다. 예. 그다음 그대로 쭉 가고 지금 설명과 문자에 쓰는 경우가 종합해서 몸이 키우는 그거 삭제합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사장을 이사에서 승정을 선출한다. 수험이 전문사장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건 이거 놔도 되지 않나? 이사에서 승정하여. 이거는 굳이 안 돼요. 이사에서 상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 위에 써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사에서 선출한다. 이사에 선출한다는 건가요? 그 용어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는데. 이거는 거기 문자 SNS 거기 삭제하고 빨간색이 삭제인가요? 네, 빨간색 삭제입니다. 이사에 또 이사 문자에서 출석 이사 가만 있으면 돼야 돼. 출석 이사. 그럼 조리 등록증. 네. 이사장은 1회 이상 중임할 수 없다. 어디 근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아니시라고 하면 중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중에 섞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나중에 섞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기록이사와 재생이사를 지명하고 사무총장과 협의 후 정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무총장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네, 정책 이사에서 각 위원회에서 올려온 것을 이사에서 승인해주면 그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걸 결정해 주셔요. 근데 저희 정관이나 헌장에는 위원장을 결정할 때 사무총장과 이사장 협의회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결정했어요. 만약에 그게 위원회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 이제 지금 정책이사회나 사회 그 체육위원회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서 물어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자체에서 뽑자고. 그 나는 그 대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이제 이사장 승인을 주죠. 아니 이게 거기서 올라온 걸 다 인정해서 저기 해준 그렇죠. 이만이 요식행위 이거는 임명장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민주주의 방식은 나는 그 위원회가 올려라 위원장을 보고해서 올려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근데 위에서 해서 내려서 보낸 것처럼 하면은 그 위원회가 문제는 활성화 안 되는. 그러긴 한데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무총장 임무이죠. 이게 어떻게 임명을 해야 돼? 우리 부딪혔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현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부딪혔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왔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하여튼 그런 사회가 됐었죠. 근데 각 위원회는 위원회 독립적으로 최대한 수기끔 하고 임명해주고 위원장 선출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큰 문제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사장님의 어떤 그 결정식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딱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삭제하고 지명 한 달까지만 딱 찍고 위원회도 그 위원회 세팅할 때 지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것은 그 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뽑아서 올려야 하는데 의무로 직전 회장은 그 밥차 운영위원장은 승계해야 한다 이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통과가 돼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하이찬 이사장이 그대로 통과를 시킨 거나 그것은 잘 몰라. 그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련관 같은 경우도 수탁 받았을 때 하는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운영위원장. 네, 그렇게 했다가 또 다른 상황들에서는 왜 목사님들이 왜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네. 나는 이제 그것이 모르니까 이게 그 사무실에서 허락대로만 하는 결과잖아요. 이게 그렇기 근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 크면 이렇게 분위기가 싹 사무실에 어쨌든 정보를 정확히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이미대로 만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원회 좀 할 때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예, 위원회 세칙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 지금 어디요? 6조. 6조 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것이요. 단 부이사장이 이사장을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사장을 선출할 때 이때 부이사장도 같이 선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가? 부산을 선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럼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여기? 이사장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이사장 이사장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는 이사장을 선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원래 부이사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차기 말씀하시는 거죠? 차기. 그러면 차기에 부이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이사장은 이때 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때 또 하냐 그 말이지. 아니 이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번 우리가 그게 어떻게 예. 김진희. 그러면은 김준희는 안 한다고 해갖고 임세호 목사님 이사장 부이사장 안 붙이는 방법이. 그러면은 이때 그 이사장을 선출한다가 아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선출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부이사장 선출한다 했잖아. 이 부이사장 선출하기 위한 모임이야 이게. 마지막 정기 정책 이사일 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부이사장이 이제 이사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부이사장은 선출이 됐는데 부이사장이 지금 이사장 못 가. 네. 그러면 그때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부이사장이 된 사람을 이사장을 옮기고 또 네. 부이사장을 또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운영을 이 지금 정신을 알고 그날 네. 모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명문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이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거든. 근데 부이사장을 뽑아놨어. 근데 이 사람이 승계를 해야 하는데 안 간대. 못 온대. 그러면 지금 부이사장 뽑은 사람을 이사장 승계하기로 하고 부이사장을 또 뽑는 거지. 예. 이 부이사장 두 번 뽑는 경우가 돼요. 이럴 경우에. 예. 어쩔 수 없어요. 6조 합시다. 이사 조항은 4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헌장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헌장의 역할 분야하는 거예요? 네. 정관이 아니고. 정말 좋을까요? 이 정관이 우선이야니까. 거기 정관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정관 4조 그거 있습니다. 이 본회의 정관 4조로 붙입니다. 이 7조 헌장 이건 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거 갖고 그 옛날에 지금 얘기했는데 쓴 이거 명문화 식당 건데 이대로 하고 하면 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영역에서 받은 공문들이 있었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의 요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공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가 됐는데 이거를 공개하냐 마냐 뭐 이런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여기 첫 줄 거기만 넣고 밑에 두 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써있으니까 이게 하면 인사이나 괜찮지 상대방 인사 이때 그 파란같이 두 개를 상태장 둘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 딱 찍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밑에 좀 네, 삭제. 미음 삭제. 근데 이 재무 보고에 우리가 재무 결산 보고를 이 총회에다가 결산 보고잖아요. 1년 그 회계 있는 걸 마감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집행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사회에 지금 회계 결산 보고를 그럼 제목 보고라고 할까요? 그냥? 예, 집행 보고만 해놓은 거.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는 네, 거예요. 예. 4번에도 보면 이사회 정보 공개 영상 정보에 한다고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게 영상이 아니고요. 녹취하거든요, 이사회. 녹취. 네, 녹취록을 보관하는 거. 녹취록 원래 그냥 보관하는 건데. 보관한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문서는 안 넣고. 네.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야 해요. 이사회 회의록은 문서와 이렇게만 하나 그냥. 네, 이렇게만 보니까. 그럼 밑에는 삭제해주세요. 예. 통보의 구조, 통보가 아니고 통보. 통보된 사항을 통보가 아니고 통보. 이게 5일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법은 7일이거든요. 일주일. 네. 7일로. 네. 그렇죠. 일주일. 7일. 좀 짧게 쓴 것 같아요. 원래가 5일이면 5일 그대로 놔두시죠. 원래가 5일. 근데 그러니까 원래가 이 5일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법은 7일이라고 이사회 그러니까 이제 7일, 5일 상관 무시는 거지. 임시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임시 이사회도 7일. 정기 이사회는 10일. 그럼 7일이 기준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7일로 하시죠. 5일 통상 이상 이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근거가 거. 없어요. 이게 근거가 이게 근거가 있으면 없어요. 하고 근거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7일이라는 거죠. 네. 기준이 부터 7일이니까 7일. 이게 이제 설명할 때 법적 기준이라 7일로 고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11조 전자오변 문자로 이사에게 발송한다. 하야한 날을 한다로 문자 SNS 통보한다. 저는 2번함이 그게 네. 진짜 애매한 거예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일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원 동의. 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그러려면 긴급 이사회인데, 일반 이사회입니다. 네, 긴급 이사회인데 13조는 긴급 안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긴급 안건을 처리하려면 긴급 이사회라고 하는 명시가 있어야 돼요. 긴급 이사회는 이사장이 아니고 등기 이사든지 임원 이사회의 요청이나 이사 5분의 1의 날인으로 요청한다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아니면 뭐 있는데 그런 뭐가 있어야지 있어요. 회의 뭐 있어요. 현장에 세워져 있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거 있어요. 긴급 이사회를 하려면 이것은 2번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13조를 성립을 시키려면 긴급 여기에 이사회 개최 통지에 아니면 또는 이사회 소집에 그 긴급 이사회라고 하는 모양새가 들어가야 돼. 임시 이사회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개최 통지 2번을 지우고 긴급 이사회 개최에 대한 얘기 아니 그거는 구조에 들어가요. 구조에 이사회 소집에 네. 3번 항 해가지고 긴급 이사회 해가지고 긴급 이사회는 뭐 이사 5분의 1의 요청이나 뭐 등기 이사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걸 좀 삽입해서
상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2번은 지워버려. 여기에 이사회 7일 전이 맞아요. 7일 전에 7일 전에 그냥 써있네요. 이거 왜 5일 좀 됐죠? 그럼 삭제하고 긴급이사의 상황 넣는 걸로 해. 네, 구조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또 있는데 2서 5분의 이상 용서한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12조에는 있는데 안건 제출에는 있는데 그 안건 제출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긴급 이사회가 이사회가 개최가 돼야 네, 돼. 그 근거가 없다는 네, 그 근거가 네. 그것만 좀 안전 14조 안건 그다음에 16조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 이해관계가 이게 제일로 애매하대요. 이거를 이해관계를 뭘로 볼 거예요? 친인척. 여기 친인척이잖아. 여기 옆에 있잖아. 친인척들 특수관계. 근데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냐? 상하관계냐? 그것도 뭐라고 해요? 거기서 어떻게 제척사를 근데 이해관계 아니 이거를 왜 넣으려고 하는가 아, 생각을 의결권 제한을 할 때 당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책사유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당사자는 상식이야 상식. 상식인데 우리는 막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 들어와서 의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의장 얘기를 하는 네. 그럼 뺄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장한테 넘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건 괜찮죠? 저기 11조에요. 예. 11조에 3만 원은 그 회의 참석한 것을 사무국이나 사무총장에게 문자나 제출. 사무총장에 문자가 보고도 한 번씩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무총장에 들어가야 되나? 사무국으로 사무국 직원을 저장하냐? 총장님. 사무국으로 사무국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7일, 5일로 이거 만나니까 7일. 7일을 진짜 아니 정관이 10일로 돼 있어. 예. 문자나 SNS는 빼겠습니다. 그냥 빼야지. 홍보해야 된다는 거. 네. 우리 모셔. 알겠습니다. 거의 다 잘렸네요. 여기 지금 8번도 17쪽 8번도 그냥 및 이사 이거 필요 없어. 여기 지금 이사 운영 제칙이야. 그러니까 17조. 임원 보선이 공천이면 사실 이것은 그냥 이사회가 하는데 안 꺼. 이사라고 굳이 필요. 저리상황이세요? 8번? 네. 빼요? 네. 아예 전체? 네. 아니 및 이사를 지금 넣자고 하는 거야. 및 이사를 빼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성분에 이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회의 사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사록이라고 하면 되는 네. 거고 회의사로 넣자고. 알겠습니다. 아니 일상 용어를 쓰자는 말씀인데 그다음에 그 들면 제일 마지막 전체 삭제하는 부분 이게 지금 선출이다 출제자 이거는 지금 그 거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싹 없애고 싶대? 아니요. 그래, 나는 얘는 다시 삭제를 안 해요. 그대로 놓고 그 대신 금액만 조정하려고 3만 원이었던 5만 원 바꾸고 선생님이 100만 원 또 추가로 정확하게 써. 하나만 좀꼭 사무국에 좀 부탁을 좀 하는 게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에 분산 IT에 있는 세칙의 규정이가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나왔는데 원본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본이라는 것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이게 여기서 얼마 누가 숫자만 붙이든 뭐든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봐야 명확하지 않는다는 회의 자료를 만들 때 보통 저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달 며칠 내 자회의 이거 기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의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우리 지금 이 규정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그 현행 네.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네, 비교해봐 비교표. 우리 비교표 얘기해서 비교까지 해서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마치죠. 뭐 하는 중상 없으니 마칠까요? 네. 이동 센터는 졸릴 것 같아요. 알지 생활은
기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체 공생의 행동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 사이와 지구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다. 그다음으로 제가 우선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틀린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